오늘 VMD 테마로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멘토링. 이제 VMD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VMD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제가 해달라고 강건우 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무를 많이 하신 분, 좀 아까 최원선 부장님인데 굉장히 실무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뭐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딱 이제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사실 컬러 맞거든요. 컬러가 굉장히 정말 컬러랑 체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가 큰데 그 컬러로 인해서 빨간색 그리고 그 티파니 블루 그러니까 컬러로 그냥 잡는 거예요. 사실 1등 컬러가 빨간색이에요. 1등 컬러가 1등 컬러 못 잡으면 파란색 잡아야 돼. 코카콜라 빨간색이잖아요. 펩시 파란색이잖아요. 1등 컬러가 빨간색이란 말이야. 하여튼 이제 컬러 가지고 이제 이 비주얼라이징 하는 게 굉장히 크니까 이제 컬러 해주시고 또 체험해 주셨는데 체험도 사실은 왜냐하면 그 체험을 하는 이유가 사람의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냥 눈으로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멜 냄새 맡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감으로 느낀 거는 기억에 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오감 마케팅으로 굉장히 그 대표적인 게 그 크레용 있죠. 크레용, 크레파스, 미국 크레파스. 그 크레용이 특이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옛날에 어릴 때 했던 그 크레용 냄새 그 기억 때문에 나중에도 그거를 계속 찾게 되는 게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냄새가 그 땅콩 버터 냄새예요. 땅콩 버터는 진짜 홈 베이킹 이런 어릴 때부터 땅콩 버터를 워낙에 미국 사람 많이 먹으니까 그 땅콩 버터 그 냄새와 맛 냄새를 못 잊어서 하여튼 그러니까 예예요. 한마디로 체험 마케팅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원선 부장님이 잘 중요한 실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굳이 뒷시간을 조금 제가 시간을 뺏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는 사실 타겟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샵 매니저님들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타겟으로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네. 해볼게요. 이거 VMD 개념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배경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이 VMD는 그냥 무조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케이션인데 두 가지였잖아요.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판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이미지 구축, 아이덴티티 구축, 그쵸. 그래서 보면은, finally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매출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인데, 리테일러는 이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제공하는 거야. 이거 우리 가격이야. 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내놓는 거야. 고객은, 그래, 품질력 있는 머천다이즈가 상품이에요. 상품. 소비자한테 팔 목적으로 만들어낸 물건, 이렇게 진열한 물건이 머천다이즈예요. 예, 좋은 가격에, 그래, 사. 나는 너네가 제안하는 그 방식, 가격, 물건의 질, 마음에 들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사일런트 셀링이라는 말을 하죠. 사일런트 셀링이라는 말을.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상품들과 상호작용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표지판은 고객한테 길을 안내해주는 커뮤니케이션, 그래픽 같은 경우는 포스터 같은 거, 그런 건 분위기 세팅해주고,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이런 거야.
이런 분위기로 하라고, 이런 분위기로 상품을 쓰라고, 이런 내용들을 포스터, 그리고 액자, 제가 아까 강건우 그 과장님이 그 액자 백그라운드가 있는 액자, 제가 액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려 이제 그거 직접 아이디어를 냈냐고 했는데, 그 액자가요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뭐 샵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액자가 그 매장의 그 아이덴티티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쓰임새가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레스토랑을 가든 그런 어떤 샵을 가든, 특히 레스토랑 같은 경우나 조금 뭔가 헤리티지가 느껴지는 샵을 가면은 액자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딜 가든 액자들 열심히 보세요. 뭐가 있나. 액자들이 있어요. 헤리티지를 좀 더 나타내고, 우리는 전통이 있어. 뭐 이런 거 표현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표현하려고 액자를 많이 써요. 그리고 좀 더 뭔가 사람들한테 주의를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액자. 상품 진열할 때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파이널리 마네킹이 트렌드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요거 하나예요. 딱 요거 해요. 요거. unplanned purchase. 요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하나만 요거만 외워가지고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 제발 좀 고객이 안 와. 고객이 안 사. 경제가 안 좋아. 뭐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은요, 50% 이상의 소비자가 계획하지 않은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unplanned purchase, 충동구매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본 사람. 매장 가면은 충동구매 하잖아요. 아니, 백화점 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보세요. 백화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있어요. 단지 자기는 살 생각이 없대.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 나는 안 쓸 거야. 그러고 가. 그럼 왜 가? 저는 안 가요. 저는 안 가거든요, 매장. 솔직히 전 쇼핑하는 거 되게 귀찮아가지고 안 가요. 그리고 정말 살 거 있을 때만 가요. 근데도 그런 때도 딴 걸 보고 딴 걸 산단 말이에요. 생각나니까. 그리고 근데 정말 매장을 둘러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걸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제발 좀, 충동 구매가 없다면 우리의 경제가 무너진대요. 이건 진짜, 정말 유명한 20년 전에 그 파코 언더힐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이 다 조사해서,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예? 그렇다고요. 요것만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화점에 이렇게 내가 매니저야? 판매원이야? 누가 들어왔어? 쟤는 뭐 살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쟤는 어차피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라고. 진짜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VMD의 전제라는 거는 이거예요. 50% 이상의 소비자가 계획하지 않은 구매를 한다는 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VMD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전제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VMD에 신경을 안 써? 그거는 이걸 무시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여태까지 제가 말한 거 다 아는 얘기일걸요? 아마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아는 얘기를 왜 하냐고. 너무 중요하니 그거면 다거든. 리테일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네킹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예술적으로 제한된 VMD는 뭔가 이미지를 주죠. 뭔가 판타시를 줘요. 판타시.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저걸 보고 내가 저 옷을 입으면 뭔가 자기도 정확하게 몰라. 여러분 제발 사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5%밖에 안 돼요. 인지하는 거 5%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95%는 다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저런 걸 보고 어딘지 모르게 여기서 뭔가 작동을 해서 나도 모르게 저걸 좋아한단 말이야. 어떤 걸. 나도 모르게 저거 뭔가 있어 보여. 뭔가 썸띵이 있어 보여.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엄청 VMD가 엄청 중요하고 소비자는 다
다 준비된 소비할 준비가 돼 있는 인간들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리테일은 무엇을 해야 되냐? 호기심을 줘야 되고, 상상을 줘야 되고, 재미를 줘야 되고, 환상, 판타지, 네, 주목. 브랜딩에 제일 중요한 건 판타지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을 내가 저 브랜드를 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 그거예요. 버추얼 리시프는 이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입으면 되겠다라는 거, 방법, 탐색할 수 있게 흥분을 줘야 되고, 체류할 수 있게 뭔가 편안하게 분위기 해줘야 되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소비자가 이렇게 뭘 보고 뭐 구매하는 데까지 뭐 이런 뭐 단계들인데, 이거 뭐 넘어가고. 리테일 매장에서 고객 이제부터는 뭘 얘기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정말 전제는 50%는 다 충동 구매를 한다가 전제고, 그 전제 안에서 그걸 잡으려면, 준비된 이 소비자가 돈을 쓰게 하려면은 막 흥분도 주고 뭣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렇다면 인간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세팅되어 있는 행동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보고 그거에 맞게 시장을,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객이 가는 곳, 고객이 가. 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보이겠죠. 일로 가면 이쪽이 보이겠죠. 이거 보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 내 반응. 제가 고객이에요. 일로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게 고객의 쇼핑 익스피리언스예요. 그 체험이라는 거, 아까 뭐 조금 더, 아까 그건 좀 더 스페시픽한 체험이지만, 어쨌든 익스피리언스, 쇼핑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 보는 것, 이것에 대한 반응. 그러면은 가는 것하고 보는 것은 분명히 고객의 쇼핑 익스피리언스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제부터 그거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이 참 모질라요. 사람들이 모질라서 코앞을 못 봐. 뭐냐면, 여러분, 중간지대라는 게 뭐냐면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제 본문을 얘기를 하자면 그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들어갔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매장을 로드샵이라고 생각하세요. 로드샵 혹은 뭐 백화점. 백화점 안에서 이 매장들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는 이미 매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제 말은 이제 로드샵이라고 치면 딱 문을 열었어. 그 코앞에다 대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뭘 줘. 그러면 고객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을 딱 열고 바로 코앞에 안 보여요. 왜? 고객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가 뭐냐면, 딱 들어갔어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새로운 세계가 순간적으로 빡 센서링을 해. 막 스캐닝을 해. 막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디, 뭔가 순간 이렇게 막 보고 스캐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코앞에 내가 들어가자마자 뭔가를 주거나 코앞에 뭔가를 물건 놓으면 그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다가 안 놓고 한 3m 정도,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다 미국에서 이제 나온 주장들이니까 연구 결과고, 한 3m쯤 그 안에다가 뭔가를 놓으면 그게 싹싹 다 광고 리플렛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는데, 바로 문 열자마자 코앞에다가 뭔가를 놓고, 혹은 문 바로 앞에다가 광고로 어떤 브랜드 이름을 해놓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비디오를 보여줄 테니까 이 비디오 보는 동안 여자가 몇 명인지 쉬어보세요. 아니면 까만 바지를 입은 사람 몇 명인지 쉬어보세요. 딱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비디오에는 막 킹콩이 몇 번씩 한 번씩은 나타나. 이게 중간에. 근데 그걸 못 봐요, 사람은. 그냥 까만 옷 입은 사람 수만 보느라고. 그만큼 사람이 좀 아니라고요.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요. 이성적이지 않다고요. 그것만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제한된 능력은 요거 한 가지. 바로 들어오자마자 뭐 도와드릴까요? 딱 하면서 뭘 줘요? 그럼 하고 휙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전 이걸 몰랐을 때,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무슨 가구점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 들어왔는데 왜 나한테 아무도 안 오지? 내가 약간 좀 서운했었어요. 좀 삐졌어요. 근데 좀 있다가 저기서 실실 나오면서,
뭐 도와줄까? 너 뭐 찾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뭐지? 그때 뭔지 몰랐어요. 이거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왜 나 처음에 들어오자마자는 반기지 않고 왜 나중에서야 이러나 했더니 그게 20초, 10초에서 20초를 센대요. 세고 그때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왜냐면 받을 준비가 됐을 때 뭔가를 물어본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대화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코앞을 못 본다는 거고 그리고 걷는 방식이 보는 것을 결정한다.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상품을 보지 않는 사람한테 팔려는 짓이다. 그게 결국 뭔 소리냐면 사람이 보지를 않는 데다 물건 놔봐야 소용없다라는 그 소리고 사람이 보는 길을 잘 보고 어딜 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오른쪽으로 많이들 간다고 하잖아요. 주로 오른쪽으로 가요. 저도 옛날에 이제 MD 할 때, 그때 저도 이제 그 인터내셔널 글로벌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워크숍도 있고,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리테일 인스펙터가 와서 막 워크숍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다 연구 결과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뭐냐면, 마네킹이, 이게 우리가 보통 오른쪽으로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네킹이 근데 이쪽을 보겠죠. 이쪽에 있는 창에 있는 마네킹이 저쪽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겠죠. 우린 등짝만 보는 거지 마네킹 뒷도수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객 관찰하는 거.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그러니까 판매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많고 할 게 되게 많고 근데 사실 시간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유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옵션은 많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요 습성인데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 반짝이는 서피스 대리석 백화점 가면 다 대리석이잖아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천천히 걷게 한대요. 그리고 여기 은행 옆에는 매장을 오픈하지 말라는 뭐냐면 재미없는 드라이한 그 옆에는 사람들이 습성상 재미가 없어서 휙 간대요. 그래서 반짝이는 절대로 뭐 로드샵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뭐 은행 옆이나 어떤 그런 데 옆에다가 하지 말고 좀 샤이니한 바깥 프레임도 샤이니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한 고객이 어떻게 어디를 다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저들은 여기를 안 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원래 여기는 안 보이는 자리야 라고 그냥 좌절한다던가 포기한다던가 아야 여기는 원래 사람이 안 와. 근데 사실은 저는 예전에 그 MD를 할 때 그 매장을 이제 뭐 리테일 인스펙터들가 이제 이태리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관찰만 해요. 걔는 와가지고 관찰만 해 소비자. 그러더니 갑자기 야 여기 데드존 사람이 안 봐. 그러더니 막 MD를 막 바꿔놔요. 지가 바꿔놓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정말 그 관찰이 되게 포인트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는 조금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PI 아니 PP VP, PP, IP는 아는 걸로 얘기를 하고 PP가 이렇게 벽면에 주로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7m마다 있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처럼 걔네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도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꼭 위에 있는 거가 아무래도 보기가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참 가가지고 코앞에 딱 가야 딱 이렇게 해야 볼 수 있는 거. 절대 요 1m 앞에서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넣어 놓는 거. 뭐 주로 뭐 넥타이 조그만 것들. 그거를 뭐 좀 어떻게 사람 가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좀 눕혀 놓든가 뭐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이렇게 정말 딱 위에 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사진도 찍어 놓긴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못 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좀 먼 데서도 좀 보일 수 있게끔 항상 아 여기서 보이나 저기서 보이나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의자를 하나 늘릴 때문에 매출이 뚜렷이 신장한답니다. 이게 우리는 케어한다는 당신을 케어합니다 라는 뜻으로 전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진짜로 인식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편안하겠죠. 그래서 원더브라 같은 경우가 아주 되게 웃겼던 그 사례가 있는데 원더브라의 미국 매장에 의자가 있었던 걸 다 치워버렸대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남편이랑 애랑 같이 왔는데 남편이랑 애들이 다 어디 앉았냐면 그 윈도우에 쫙 쇼윈도우에 쫙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매장 매출이 줄었다라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의자를 없애면 의자를 발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를 꼭 하라는 거예요. 의자가 있어야 사람이 좀 앉아있고 저도 이제 아들이랑 같이 쇼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아들 좀 앉혀서 이렇게 오락을 하든가 뭔가 뭐 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막 뭐 빨리 뭔가 해야 돼요.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쇼핑할 수 있는 건 많아지는 건 당연히 다 알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장은 구매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어렵게 제가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매장은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고 고객이 사는 장소라는 거예요. 살려면 어때요? 여러분도 산다고 생각해봐요. 사는 곳이에요. 뭔가를 구매를 하는 곳인데 머릿속에 막 돌아가잖아요. 막 비교도 해야 되겠고 이거 진짜 괜찮나 상상도 해보고 뭐 이거랑 맞춰야지 하잖아요. 다 입어보고 만져보고 다 해보잖아요. 그쵸? 이런 거.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자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디스플레이 장소랑 좌석이랑 비교를 하면 디스플레이 장소 하나 빼고 의자 놓지 말고 의자를 하나 절대 그러지 말고 오히려 디스플레이 장소를 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매출에 좀 차이가 난다고. 그리고 요거 한 가지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추가 세일, 추가 판매 뭐 에즈온이라고 하는데 뭐요? 새로운 고객 없어요. 주변에는 충분히 많은 매장이 존재해요. 그런데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으로 채워진대요. 이거 다 어그리하죠. 공감하죠. 이런 공감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사람이 왔을 때 별로 부담 안 주고 조금 더 팔아보자.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10만 원짜리 바지를 누가 이제 사요? 10만 원이에요. 근데 만 원짜리 양말을 보태요? 그럼 10%가 증가하죠. 11만 원 총 구매액이. 거기다가 부담 없는 2만 원짜리 벨트를 또 추가를 해요. 30%가 원래 살려고 했던 그 객단가의 30%가 늘어나요. 그걸 이게 무시스러울까요? 아닌 거잖아요. 진짜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정말 구체적으로 요거를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획을. 아유, 요거, 뭐, 향수를 팔든, 또 그리고 되게 바보 같은 짓 있어요. 옷에다가 시커 막 이렇게 해놨어. 액세서리도 해놓고 막 이랬어. 해놨는데, 이것도 주세요 했는데, 이건 안 파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이 목걸이는 안 팔아요. 이 벨트는 안 팔아요. 이거 제가 어디서 사온 거예요. 뭐 이러는 거. 되게 바보 같은 그런 경우는 현실에 없어서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은 위에다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서 인간사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솔직히 하려고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솔직히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그러니까 위에서 몰라서 못하는 거지. 위에서 몰라서 이거를 못 해내는 거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나 10만 원 10% 올릴 수 있고 20% 올릴 수 있어. 객단가 올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오너가 그거 싫다고 하겠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별의별 걸 다 팔 수 있어요. 뭐 갭 같은 경우는 향수나 양초 같은 거 팔고 뭐 클럽 모나코는 화장품 팔고 우체국에서는 막 장난감 팔아요. 막 가죽 자켓도 팔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반센러브는 고디바, 초콜릿, 뭐 젤리 캔디 별별 걸 다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한계를 짓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 근접 상품 이제 같이 놓고 팔으라는 건데 누구도 수트만 입고 집을 나가지는 않는다. 물건을 보고 만지고 매치해봐야 구매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지금 편집샵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것도 저는 이런 뭐랄까 하나의 브랜드가 다 소화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소비자한테 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내 하나의 브랜드가 이걸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편집샵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제 어필도 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추가 판매 꼭 신경 쓰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런 불경기에 정말 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한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진짜 안 해. 네. 그래서 정말 똑똑한 근접 상품을 파악하고자 노력을 해보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상품 앞에 서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뭐 생각나나?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을 관찰해보라. 고객 행동 관찰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그거를 좀 더 접근을 그런 부분 생각해 보라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 뭐 구매 상황 생각해서 조금 뭐 진열을 하라는 건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리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래야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유리장에 가둬놓으면 못 팔아요. 그거 유리장에 가둬놓으면 못 팔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만져보고 싶잖아요. 그 만지는 게 얼마나 기쁨인데 박물관 가면 못 만지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막 사진도 찍고 막 만지고 싶은데 막 못 만지게 해. 쇼핑 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건데 그만한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하라는 거 계획하지 않은 공간으로도 움직이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계획하지 않은 충동 구매들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의 결과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 라이브 매장을 넘보지 못한다. 인터넷이나 카탈로그 쇼핑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최소한 아무리 인터넷이 잘 된다고 해도 이건 없어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거 하나의 이 오프라인 매장은 그냥 광고 효과만으로도 그 유지에 충분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VMD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렇다는 거. 뭐 기타적으로 뭐 탐색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POP 막 갖다 붙여놨어.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 약간 율로 가면 뭐 있어? 뭐 요거 있으면 뭐 있어? 약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머리를 짜내라는 거고 힌트 주라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어라. 이게 사실 뭐 PPL이 이런 게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이야기거리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이 제품 이거 아니면은 좀 약간 굉장히 호기심 약간 좀 되게 특이한 거 있잖아요. 막 희한한 거 야 이거 웃겨 하면서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와서 수다 떨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라는 거고 친구들이 그룹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체류하고 그렇다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고객을 알아보라는 거는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골 고객 몇 번이라도 오는 사람들 알아보면은 훨씬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최근 뭐 한두 달쯤 전에 가구 가게를 갔는데 이 근처에 사실은 저는 돈 쓸 준비를 하고 갔어요. 정말. 돈 쓸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 제품이 약간 좀 주문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약간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약간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갔어요. 돈 쓸 준비를 하고 갔어요. 하고 갔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뭘 봤는데요. 뭘 어떻게 하는데 이 아저씨가 사장님이 그냥 대본에 인터넷 얘기 나오니까 그냥 저는 아주 그냥 뭐 그냥 인터넷이랑 해봐야 인터넷이 더 싸니까 인터넷에서 사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저씨 제가 뭘 사러 왔는지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로 진심인데 저는 이제 마케팅 쪽 뭐 계속 많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비즈니스는 2년이에요. 2년. 어떤 고객이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큰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고객이 될 수 있고
모든 고객은 정말 잠재력에 너무나 충분한 고객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장에 계신 분들은 팔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판매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있다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은 전문가의 어떤 견해로서 소비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판매만 하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판매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그 아저씨는 제 인터넷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못 파네, 거의 가라는 분위기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막 한마디 해주고 왔는데,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베너핏을, 혜택을 베푸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난 판매만 해야지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안 살 사람, 저 사람은 안 살 사람, 다 내보내. 뭐 누구한테 팔려고. 한 명이라도 누가 오면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임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감동받아서,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감성적이에요. 이성은 감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거는 90년대 이후에 나온 이론으로 이미 밝혀진 심리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지겨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라. 뭐 익사이팅하고 흥분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기타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걸 잡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뭔가가 재고가 많아. 그러면 여기 인기 상품이 있어요. 인기 상품 여기다 놓잖아요. 인기 상품의 오른쪽에다가 재고가 많은 물건을 놔요. 한 번 더 잡게. 아까 그 골드존 그런 얘기랑 비슷해요. 뭐 만져보게 하고, 호기심 아이캐칭 하는 방법 사용하고, 집기도 가능하면 개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맨날 쓰는 것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가 환기가 안 되죠. 그냥 뭐 똑같아 보여요. 내 제품은 다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집기도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뭐 기다림. VIP가 아니어도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고요. 일반인도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데, 실컷 잘해줬는데 기다려야 돼. 기다리게 하면은 소비자의 마지막 경험은 기다림이고 짜증나는 거거든요.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거고, 또 거울이 물론 좋은데 판매 촉진에도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거울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좀 장난 같은, 펀하우스 같은 느낌? 그리고 유리 안에 있는 신상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하고, 그리고 제일 나쁜 건 판매원의 무기력. 어차피 안 팔리고 경제가 안 좋고 저들은 살 생각이 없고 뭐 안 오고, 저들이 안 온다고 얘기를. 아니에요. 저들은 오고 싶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모순된 3가지 행동이 있는지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되게 그 중에 하나가 가격을 엄청 깎고 막 싼 것만 찾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가격 생각도 안 하고 돈 쓴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있잖아요. 다 사실은 부족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딱 내 마음에 드는 걸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혹은 뭔가를 아이디어를 프로젝트 해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원은요, 그리고 소비자는요, 자기가 사고 싶은데, 사는 거는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잖아요. 산다는 거, 소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잠재의식이 뭐냐? 부정적인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샀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수반이 되냐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나 이거 이래서 샀어. 아니, 그거 아니면서, 솔직히 좋아서 샀잖아.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야, 나중에. 그게 의식적으로 합리화하는 거고, 속안에 95% 무의식으로 다 결정된 거예요. 결정돼놓고, 마지막에 사놓고, 이거 살 때쯤 돼서 이거 이래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그 부정적인 사고가 있고, 약간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건 개인적인 건데, 좀 소비자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셔도 괜찮아요. 사도 괜찮다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좀
합리화할 수 있는 거를 해주세요. 아니면 혹은 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소비자들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사러 갔는데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솔직히 사고는 싶은데 친구한테 물어봐. 야 이거 어때? 근데 친구가 하지 마 그러면 확 사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친구가 뭐 이래서 좋아 그러면 확 산단 말이에요. 뭐냐면 내 결정에 대해서 서포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자들은 주로 뭐 새로운 걸 추구한다던가 혹은 안정, 위험 회피 두 갈래로 많이 나눠지는데 위험 회피성이 심한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굉장히 어디 가서도 튀지도 않고 굉장히 노블해 보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뭔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막 블링블링하고 막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은 패셔니스타 같고 막 이렇게 좀 약간 트렌디해 보이고 그러면 이거 어디 가면 그냥 딱 독보적으로 보여. 이런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 소비자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판매원이 무기력해지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고 디자인, 머천다이징, 운영 요 세 가지는 이 세 가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매장 디자인 그리고 머천다이징 상품을 놓는 거 그리고 오퍼레이션 판매원이 운영하는 거, 막 이거 물건을 갖다 놓고 이 세 가지는 뭐 하나가 늘어나면 뭐 하나는 피해를 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 조율을 하고 뭔가 예를 들면은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멀천다이징 플레이스를 좀 줄이면 멀천다이징이 이게 해롭겠죠. 해로울 수 있고 운영상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거를 바꿔놨으면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뭔가 큰 문제를 만들어내진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찰하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거 상품 공간 넓혀. 그러면서 이 트랜잭션 하는 이 돈 캐시어 플레이스는 좁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또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그런 세 가지가 꼭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니까 뭐 하나만 넓히든 뭐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뭔가를 바꿨을 때는 꼭 관리를 해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이거는 그냥 끝낼게요. 이거는 블로그에 가면 있어요. 우리 학과 블로그에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체크 포인트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블로그에 가서 보시고 제가 꼭 한마디 정말 하고 싶은 거 뭘까요? 오늘 꼭 제가 정말 꼭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말 딱 한 가지예요. 아시죠? 충동구매, 돈 쓸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고 뭐 그래도 매장에 나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 쓸 생각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다고 생각해. 그치만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뭔가 이게 있으면은 꺼낸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관찰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잘하는 데 가서 쳐다보고 관찰하고 진짜 관찰하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 같아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